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이입니다. 우리 앞선 세미나에서는 하이데거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실존으로서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세계에 그저 던져진 존재로서 수동적으로 세계의 영향력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 어, 이 과정에서 불안에 직면하지만 그 불안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자신의 고유한 의미, 나를 나답게 하는 의미를 구성하고 끊임없이 재구성한다. 재구성한다. 자, 이러한 실존으로서의 삶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어, 인간이 살고 있는 공간의 가치는 그 공간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나를 나답게 하는 나의 주체성, 고유성,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의미를 공간에 부여하면서 그 공간을 끊임없이 구성하고 재구성할 때 어, 거주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온전히 드러난다. 온전히 드러난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병대가 생각하는 공간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하이데거 선생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주 공간에 대한 병대의 견해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실존과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자, 그러니 하이데거 선생님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즉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가치관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닌 누군가 혹은 사회로부터 자기도 모르게 우리의 의식에 마치 세뇌되어 있습니다. 자, 심지어 자신이 그러한 가치관에 이미 세뇌되어 있다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돈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요.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우리가 스스로 구성한 기준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부에 이미 존재하는 기준에 이끌려 살면서 마치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지요. 자, 먼저 우리 하이데거 선생님은 실존으로서의 삶의 방식과 관련하여 우리가 깊이 반성할 부분이 무엇인가.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 우리가 속해 있는 세계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이미 만들어 오는 기준, 틀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 그 기준 틀이 내가 해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어 사는 것이 나의 삶을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즉, 세뇌되어 있다. 자, 이러한 착각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는 자신만의 고유한 삶과는 즉 실존으로서의 삶의 방식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심지어 그 외부의 기준과 현재의 나 사이에 놓여 있는 그 격차를 줄여 이미 주어진 기준에 맞추려고 안간힘을 써요.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고유한 나 혹은 유일무이한 나,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그 나를 잃어버립니다. 그저 세간의 기준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며 사회가 요구하는 틀로서 인간으로 전락하지요. 거주 공간에 대한 병대의 판단 기준 역시 세간의 기준에 따른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실존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망각하고 외부의 기준을 마치 내가 생산해낸 기준, 나를 나답게 하는 기준인 것으로 착각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그 외부의 기준과 현재 내가 놓여 있는 위치 사이의 격차, 이 갭을 어,
의식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갭을 줄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현재 살고 있는 음, 아파트보다 훨씬 더 가격이 높고 넓은 다른 아파트로 어, 그걸 가져야지. 내가 거기에 뒤처지면 안 되지. 거기에 뒤처진다는 것은 어, 내 삶의 의미가 망가지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소위 말하는 어, 상류계층이 살고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진입해서 나도 그들처럼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주택, 브랜드의 아파트에 나도 살아봐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인생과 영혼을 갈아 넣어야지. 이렇게 격차를 줄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를 나답게 하는 것, 유일무이한 나, 대체 불가능한 그 나를 찾는 과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 틀에 전전긍긍하며 그 격차를 줄이면서 살다가 어,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되는 셈이죠. 결국은 세인의 기준에 꼭두각시가 되어 인생을 허비하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한다. 자, 이어서 제가 나이데거 선생님의 견해를 통해서 그동안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세봄이, 너는 정말로 온전히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가? 현재의 사회적 지위보다 세인들이 우러러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회적 지위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며 그 사회적 지위로서 삶을 살아주려고 한 것은 아닌가? 내 삶을 살기보다는 그들이 설정한 기준으로서의 삶을 살아주려고 한 것은 아닌가? 이런 멍청한 짓을 한 건 아닌가? 세인들이 부러워하는 경제적 지위에 도달하려고 전전긍긍하며 그러한 경제적 지위로서의 삶을 살아주려고 한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 나는 진정한 나, 고유한 나, 주체적인 나가 아닌 껍데기로서의 나로 살아온 것이 아닌가? 혹시 내가 부모님이 바라는 삶, 회장님이 바라는 삶, 사장님이 바라는 삶을 마치 나의 삶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자, 이렇게 실존으로서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내가 살아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그런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정 나인가? 나는 진정한 나로 살아왔는가? 살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정말 나인가? 나는 혹시 누군가가 원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오려고 전전긍긍하며 그 기준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그 기준이 설정하고 있는 그 격차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고 어, 살아온 것이 아닌가? 즉 껍데기로서의 나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하이데거 선생님의 견해를 들어봅시다. 세보미 선생님이 그러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세보미라는 인간은 존재자에서 현 존재로 탈바꿈하지요. 자, 현 존재는 이미 존재하는 기준이나 틀을 깨부시고 고유한 나 혹은 주체적인 자기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고유한 의미가 부여된 자기를 고유한 의미가 부여된 자기를 존재라고 합니다. 즉 현 존재는 존재를 고민하고 묻는 자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면 존재자는 이미 존재하는 기준이나 틀을 자신의 본질로 간주하고 물음을 던지지 않지요. 그런데 병대는 현 존재가 아닌 존재자입니다. 즉 병대는 주체적인 사유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출현하는 나만의 고유한 공간으로서 집의 의미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 우리 병대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설정한 그 외부의 기준을 집의 진정한
가치가 출현하는 토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하이데거 선생님이 볼 때는 실존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바탕으로 하는 공간 해석과는 거리가 멀다. 거리가 멀다. 왜 그것이 거리가 먼가? 자, 인간은 인간을 평가한다라고 할까? 자, 그 인간의 수준이라고 할까? 그 수준을 우리가 두 수준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먼저 하이데거 선생님의 용어를 빌리자면 존재자로서의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존재자로서 인간이 있고 그리고 하이데거 선생님 용어를 빌리자면 현 존재로서의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 존재, 다자인으로서의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존재자로서의 인간은 이미 존재하는 기준, 이미 보편이다, 이미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핵심인 것으로, 즉 본질인 것으로 간주를 하죠. 자, 그래서 존재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기준, 이미 존재하는 그 객관적 보편적 기준을 본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를 들면 이미 존재하는 기준, 예를 들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설정한 기준, 거기에 비추어 볼 때는 명품 브랜드의 아파트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거주 공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은 존재자로서의 인간이 되겠습니다. 존재자로서의 인간. 현재 이제 병대가 우리 스토리에 등장하는 병대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병대는 존재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 존재는 이미 존재하는, 이미 보편이다, 이미 객관이다라고 이미 존재하는 그 기준을, 즉 외부의 기준을 자기를 자기답게 하는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부의 것이고, 나는 나를 나답게 하는 기준을 내가 구성하겠다. 그리고 끊임없이 재구성하겠다. 나를 나답게 하는 그 본질은 외부에서 주어진 그 기준이 아니다.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은 따로 있다.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의미를 구성을 하고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그 의미를 재구성하는 그런 삶의 방식, 즉 실존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지닌 인간, 우리는 그것을 현 존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현 존재는 항상 고유성, 나를 나답게 하는 것, 그것을 탐색을 하게 되죠. 바로 그 고유성, 나를 나답게 하는 고유한 나만의 주체적인 의미, 우리 그것을 바로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존재. 그러니까 현 존재는 존재를 고민하고 존재에 물음을 던지고 존재를 구성하고 재구성하는 그러한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물음을 던지면서 현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인간, 바로 이것이 실존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현재 우리 스토리에 등장하는 병대는 외부의 기준을 본질로 착각하고 그것으로부터 의미가 출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병대와 같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삶은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실존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아닌 존재자로서의 삶의 방식으로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렇게 실존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상실한 그러한 현 존재가 아닌, 존재를 고민하고 물음을 던지는 현 존재가 아닌 존재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 태도를 저는 고향의 상실 혹은 뿌리 뽑힘이라고 규정합니다. 자, 고향은 본래적 나를 상징합니다. 본래적 나. 자, 거주 공간은 실존으로 본래적 나를 드러내지요. 자, 우리는 집을 소유와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취급하는 순간 거주 공간에 그 본래적 나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지요. 이렇게 우리는 실존적 의미를 부여하는 사유함의 공간으로서 집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나만의 공간을 짓는 작업이야말로 진정한 사유함이며 그 사유함을 통해 고향의 상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간을 대할 때도 현 존재로서 존재를 고민하는 그런 실존의 삶의 방식으로 공간을 대하지 않고 이미 주어진 외부의 기준을 가지고 그 공간을 대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고향의 상실에 직면한다. 고향의 상실에 직면한다. 혹은 다른 말로 뿌리 뽑힘에 직면한다. 자, 그러면 고향의 상실은 무엇인가? 이것은 일종의 상징적 표현인데 바로 실존으로서의 나, 고유한 나, 주체적인 나라고 하는 그 본래적 나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상실해서 외부에서 설정한 기준을 마치 이 나의 기준으로 착각을 하고 그 기준으로부터 공간의 가치가 출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본래적 나를 상실하는 것이죠. 즉 현 존재가 아닌 존재자로서의 인간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래적 나를 상실한 것이죠. 그걸 우리가 비본래적 나라고 합니다. 비본래적 나. 비본래적 나. 그러니 실존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택하면 여러분은 본래적 나로 도약하는 것이고, 이러한 실존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상실하면 비본래적 나로 전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전락한다. 그러면 우리는 본래적 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어떤 공간에 던져졌을 때 그 공간 안에서 진정한 나란 무엇인가, 고유한 나란 무엇인가, 주체적인 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끊임없이 공간에 구성을 하고 그리고 재구성해 나가면서 그 공간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때 바로 그러한 고민, 그것을 사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간을 짓는다, 나만의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사유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사유함은 실존으로서의 나를 찾는, 즉 나의 고유성, 나의 나를 나답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구성하고 재구성하는 차원의 사유함이겠죠.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사유함이고 그 결과 우리는 고향의 상실을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적 나로 돌아갈 수 있다. 실존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자, 이어서 우리 또 새로운 학자인 볼로브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십니다. 자, 병대는 집의 의미를 경제적 가치에 두고 있어요. 그 경제적 가치라는 것은 외부에서 규정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거주 공간으로서 집은 외부에서 규정한 가치를 반영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집은 나만의 공간으로서 나만의 방식으로 질서를 부여한 안식처지요. 그 나만의 공간을 통해 우리는 긴장을 이완하고 내면의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집은 내부의 닫힘의 공간인 동시에 외부로 향하는 통로로서 열림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외부 세계에 던져질 때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저항과 위험에 직면합니다. 이때 긴장하기도 하고 때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피폐해진 마음을 우리는 내부의 공간인 집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죠. 즉 집이라는 공간은 긴장을 이완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특히 집은 나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자기 세계의 중심입니다. 객관적인 중심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각자가 질서를 부여한 자기만의 중심이 존재할 뿐이지요. 우리는 그 중심으로 언제든지 귀환하여 삶의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참고로 하이데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볼로브라고 하는 학자도 실존으로서의 삶을 강조하는 실존주의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염두하시고, 자, 우리 이런 질문이 가능한가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왜
나만의 공간에 들어오면 편안한가? 편안한가?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왜 여러분만의 공간, 나만의 공간으로 돌아올 때 왜 우리는 편안한가? 편안한가?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왜 긴장이 이완되면서 에너지를 회복하는가? 회복하는가? 자, 여기 대해서 우리 볼로브 선생님이 견해를 해석하자면 이런 겁니다. 나만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기준과 틀, 평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 나를 나답게 하는 의미를 내가 구성해 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공간과도 다르죠. 그리고 은밀하죠. 왜? 나만의 고유한 공간이에요. 왜 나만의 고유한 공간인가? 나를 나답게 하는 세계를 내가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 나를 나답게 하는 공간으로 들어올 때 나는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마음이 편안하다. 그리고 긴장이 풀린다. 그리고 거기서 에너지를 회복한다. 회복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나만의 고유한 공간에서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계로 나가면은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하는 의미를 훼손당할 수가 있어요. 왜? 외부 세계로 나가는 순간 거기서 생존하고 원만하게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그 외부 세계가 설정한 기준에 여러분을 끼워 맞춰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설정한 기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의사로서 밖으로 나간다. 판사님으로서 밖으로 나간다. 교수로서 밖으로 나간다. 회장님으로서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그 측에 맞는 외부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여러분을 끼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끼워 맞춰야 된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발생합니까? 굉장한 스트레스와 회의감, 때로는 실망감, 긴장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것은 나를 나답게 하는 기준이 아닌 나를 나답게 하는 기준과는 거리가 먼 외부에서 설정한 기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긴장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소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만의 고유한 공간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그 공간에서 나의 정체성, 나의 고유성, 나의 주체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죠. 편안하고 긴장이 이완되고 에너지를 회복을 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에너지를 회복을 해서 에너지를 회복을 하죠.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닫힘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닫힘의 공간이기만 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에너지를 회복해서 나의 고유성, 나다움, 나의 주체성, 개성 이러한 것을 온전히 회복해서 닫힘의 공간 안에서 다시 그렇게 회복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즉 외부로 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 거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중심인 거예요. 중심은 중심인데 객관적 중심이 아니라 내가 열어놓은 나를 나답게 하는 나의 고유성이 담겨 있는 내가 열어놓은 나만의 중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중심은 자기 세계의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중심이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너는 너만의 중심이 있고 나는 나만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세부민은 세부민만의 중심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중심은 존재하지 않고 공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오직 자기 세계의 중심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자기 세계의 중심, 그 공간은 나다움을 회복하는 닫힘의 공간인 동시에 삶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닫힘의 공간인 동시에 에너지를 회복해서 외부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받는 외부로 향하는 통로, 열림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것이 볼로브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런데 자기 세계의 중심으로서 공간은 저절로 마련됩니까? 그러니까 볼로브께서 그렇지 않아요. 외부 세계가 무질서를 상징한다면 내부의 공간으로서의 집은 질서를 상징합니다.
질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질서가 마련된 공간에서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공간에 부여하는 나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긴장을 이완하여 삶의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즉, 나만의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그 공간에 나만의 질서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당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결국 우리는 주어진 공간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을 공간 책임론이라고 규정합니다. 나만의 질서가 부여된 공간이야말로 죽어있는 공간이 아닌 인간화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나만의 공간, 나를 나답게 하는 공간, 이것은 저절로 마련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단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부단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실존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부단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나답게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고 그 의미를 구성하고 그리고 구성된 걸 다시 재구성하는 그러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만 비로소 나만의 고유한 공간이 마련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공간 속에서 나만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지 아무런 노력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공간을 나만의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주어진 기준에 끌려다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간 책임론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을 나를 나답게 하는 나의 주체성, 개성, 고유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의미를 구성하고 재구성할 책임이 있다. 자, 공간 책임론을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이제 오늘 세미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이데거와 볼로브 선생님은 집이라는 공간에 자신만의 고유한 의미를 부여 혹은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관점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실존으로서 의미 고유성을 확보하는 입장이 거주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반영이 되는 셈이군요. 두 분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그간 사회에서 평균적으로 좋다고 하는 가치에 끌려다니며 부동산의 시장 가치만 따지지는 않았는가? 나는 과연 나만이 부여한 고유한 의미를 공간 속에 마련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자, 우리 오늘 이 순간부터 세인의 기준, 세간의 기준과 잡담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비본래적 자기로부터 힘겹지만 고유한 나를 재구성하는 창조적인 본래적 자기, 본래적 나로 한번 살아가 봅시다.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그런 한번 성찰을 해보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나는 나를 나답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내가 끊임없이 구성하면서 재구성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즉 본래적 나로 온전히 살아왔는가? 본래적 자기로 온전히 살아왔는가? 아니면 그저 이미 존재하는 기준, 틀, 이것이 마치 나의 기준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 기준에 맞춰 살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온갖 스트레스와 압력을 받으면서 인생을 그저 견디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즉 비본래적 나, 비본래적 자기로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지는 않은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비본래적 자기로부터 본래적 자기, 즉 나를 나답게 하는 의미를 끊임없이 구성하여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